지역사회 인게이지먼트나 이런 과정들 또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좀 우리가 수용성이라는 표현을 계속 오랫동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퍼블릭 어셉턴스라는 표현이 이제는 조금 좀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 수용성이라는 뭐 특히나 퍼블릭을 표현하면서 그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어감 자체, 이 의미 자체가 좀 한쪽이 조금 더 그 무게가 버니 이런 것이 더 좀 치우친 쪽에서 좀 다른 한쪽에 대한 어떤 좀 설득 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좀 뉘앙스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고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지역 갈등 관리라든지 뭐 사회적 습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통할 때도 좀 수용성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몇 개 정해진 그 결론에 대한 그런 그 과정으로 좀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성이라는 표현이 이제는 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적절하게 사용하는가라는 그런 의문도 가졌고 이게 왠지 좀 계도나 좀 공부 이런 좀 느낌과 좀 유사하다라는 좀 것도 받기도 했었는데 사실 수용성 이런 어떤 좀 그 주체 간의 좀 어떤 균형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뭐 갈등 관리라는 표현도 굉장히 좀 나름대로는 좀 어느 정도 추가 맞춰서 생각하는 게 한 상대방을 그래도 좀 뭐 서로 갈등이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 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해 관계자 정도로 그룹으로 보지를 않고 그렇게 시작하는 좀 어떤 점에서는 그래도 갈등 관리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우리 피할적인 커뮤니케이션 사고에서 본다면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두 분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사회자지만 이제 느낀 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갈등 관리랄까 그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면 이런 소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그러니까 분명히 있고 막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것들이지만 결국에 가서 쟁점이 되는 거는 경제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매번 그런 거 볼 때마다 결국 돈 문제가 아닐까. 사실 아까도 이제 그런 신안의 사례, 신안의 해안강 그 지역 주민이지만 저도 그때 뉴스보도를 들을 때는 결국 햇빛 연금 뭐 이런 키워드로 저를 받아들였고 만약에 그분들한테 그런 경제적인 보장을 주어지지 않으면 그게 가능할까? 결국은 뭐 원전도 그렇고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님비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결국 얼마 주는데 쉽게 얘기하면 결국 그것들에 관해서 지역 주민의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닐까.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런 것에서 저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교수님한테 정수린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도 인파워먼트 개념 아까 인게이지먼트 개념을 설명하셨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모델이 우리나라 이런 지역사회에서 과연 쉽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저도 아까 어렵게 들었거든요. 굉장히 솔직히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결국은 우리는 모델을 만들어내고 신한 모델처럼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나라에서 수용성 높이기 위해서 봐라 신안에서 갔더니 해더라.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개념들 혹시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 혹시 정 교수님 의견이 가지고 계신지. 오늘 질문을 하셔가지고 잠깐 라운드 테이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 말씀드렸듯이 저게 서구 문명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호주 케이스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개인주의 기반으로 개인의 독립성, 자율성, 특히 인파워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유예요. 자유를 얼마나 쟁취할 건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 혜택을 주는데 그 경제적 혜택을 우리가 왜 갖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은 자유를 얻기 위한 직장에서 나가서 수입을 얻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자유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 주민에게 뭔가 경제적 보상이 얼마면 돼? 이건 이제 정말 이익에 관한 거고 그 말든지 이걸 통해서 그러면 나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거는 그 다음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자연스럽게 걔네들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호주 같은 이런 데서는 어떤 그 가치를 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그 공유 가치도 말씀을 나눴던 거 같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뭘까 굉장히 좀 저도 이게 걱정이 되면서 또 고민이 많이 돼요. 그 한국의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그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당신의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 이제 나라이 나왔는데 가족도 나오고 사회도 나오고 했는데 한국은 돈이 1등이더라고요. 사실 그거를 보면서 이제 굉장히 왠지 예측이 되면서도 한편은 너무 충격적이고 슬펐는데 그게 그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냉소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부분의 혜택이 많은데 그 다음이 무엇일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사회에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재생 문제와도 명확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해법을 제가 여기서 뭐 갑자기 이걸 던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돈 다음에 거를 지역 사회에서 어떤 주민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서 다음에 우리 사회,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돈이 쓰여야 될까? 개인 레벨에서 사회 레벨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학과에서 우리 왜 교수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 뭐 국가 뭐 그랜트 많이 따시잖아요. 막 계속 막 쓰고 막 힘들게 DK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그 혜택이 학교가 그랜트를 따서 뭐 학생들에게 기자재를 사줄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시설을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므로써 단순히 그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 학과나 학교가 받는 그 혜택을 넘어서 무언가의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연구하면서 또 그 리서치 퍼포즈를 써서 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간접적이라서 죄송합니다. 라운드 테이블을 제가 좀 자연스럽게 이해받아도 될까요? 예. 지금 이제 그 인파워먼트라고 할 때 보통 저는 인파워먼트라는 단어를 처음에 코칭 쪽에서 이렇게 접하게 됐었는데 코치가 피코치라고도 하고 의뢰인이라고도 하고 뭐 이 코칭을 받는 사람한테 인파워먼트를 이제 좀 시켜서 스스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그 맥락으로 저는 처음 접했었는데 이 그 에너지 쪽에서 이 인파워먼트가 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참여 관찰이라고 할까요? 현장을 계속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제일 먼저 좀 떠올라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냐면 원래 과거에는 이제 앞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제 송전선로를 건설을 한다. 그러면 한전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정해서 그 두 점 사이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를 한 일주일 만에 책상 위에서 작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최단 코스가 나오겠죠. 그게 가장 경제적일 테니까. 과거에는 그랬던 것이 이제 그 밀양 송전탑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겪고 나서 입지선정위원회 제도를 이제 한전에 도입을 했어요. 물론 모든 송전선로에 다 활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한 전국적으로 20곳 정도의 입지선정위원회가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이 제일 첫 시작 단계를 기획하는 것부터 치면 입지선정위원회가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이 되는 것까지가 몇 년이 걸려요. 몇 년이 걸리는데 이때 그 인파워먼트 차원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구체적인 질문은 주민들이 도리어 제기합니다. 우리한테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 거냐? 너네 우리한테 얼마나 파워 주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전 직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송전선로 짓지 말라고 말한다면 너네 안 지을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의 파워 발전이 됐냐? 그러면은 이제 한전의 대답은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것까지 파워를 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대신에 짓는 거는 이거는 뭐 국책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점과 끝점은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드리는 거고 짓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사이가 뭐 S자형으로 갈지
직선으로 갈지 U자형으로 갈지 이거는 여러분께서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거를 다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 S자형으로 정했다. 그러면 그 길이가 긴 경우에는 이 S자형으로 갈 때 한 30개 마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각의 마을에서 예를 들면 이제 주민들이 50명에서 100명 되는 각각의 마을에서 다 자기네들하고 협의해 주기를 원해요. 예, 그 마을에서도 이들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 지나가지 말라고는 너네 안 지나갈 거야? 거기서도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 지나가는 거는 결정이 됐지만 앞서 이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런데 이 마을을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미세 조정은 여러 번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 인센티브 얘기가 나왔는데 이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해서 여러분과 협상을 하고 싶다. 이게 이제 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일주일 걸리던 게 지금은 한 4년 정도 걸리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한전에서 많은 지역들을 이걸 하는 이유는 이렇게 안 할 경우에 지자체의 협조를 받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지자체의 협조가 어려우면 한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행정소송을 하는 건데 그 행정소송을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강제 집행 명령까지 이제 강제 이행까지 가더라도 그 몇 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게 될 바에는 어차피 이 필요한 기간이니까 그거를 주민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행정소송으로 지자체를 이겼다 이게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지금 좀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인파워먼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제가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제 개인의 로스 티어리, 그러니까 로스 에이버전 티어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가 더 이렇게 개인을 얻는 거, 자기가 얻는 이득보다는 손해를 피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더 행동을 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저희가 연구 같은 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돈으로 제가 회사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이제 이런 인파워먼트 하는 단계에서 뭔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인파워먼트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최대한 사람들의 이해도를 조금 더 공감을 나누고 어떤 면에 있어서 왜냐면 이제 두 분 다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뭐 건설로 인한 건강 문제라든지 사고로 인한 어떤 그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소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 이전에 그걸 먼저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득, 리워드가 어떤 게 있는지를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인파워먼트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나는 거 하나가 피해 최소화. 그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 주민들이 말씀한 것 중에서 되게 참 이게 난감하다라고 생각했던 거 하나가 이제 어떤 거였냐면 울진에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농작물을 키워가지고 속초에 와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고민, 이게 이분의 토로상은 이거예요. 와서 팔려고 그러면 속초 사람들이 울진이면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인데 거기 농산물을 어떻게 먹냐라고 안 드신대요. 안 팔려요 이게. 그럼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분 잘못이냐?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한수원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방사에 노출되고 있냐?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이쪽 분은 그 우려가 그렇다고 우려를 한 사람이 또 잘못이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도 없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랄까 이렇게 그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소셜 캠페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추가해서 제가 조금 더 발표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 조력자 이네이블러 단계에서 처음에 인디비주얼, 인터퍼스널, 커뮤니티 요 단계로 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인터퍼스널이나 커뮤니티 단계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이제 커뮤니티 단계로 모여서 서로 다르게 의견들을 나눈단 말이죠. 어떤 정보들이 있고, 근데 분명히 그 중간에는 미스인포메이션 같은 게 끼어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원전에서 뭐 방출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돼서 흔히 저희가 뭐 코비드 19이라든지 저게 코비드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헬스 관련된 캠페인 보게 되면 그 컨스피러시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계속 믿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저는 이제 여기 저는 해답은 없지만 다른 교수님이나 그 발표하신 분들이 좀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게 이제 미스인포메이션이 이제 이 중간에 어쨌거나 끼어들게 되고 이게 확산이 돼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신뢰할 만한 소스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풋을 해서 이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가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지 실제 이제 업계나 이런 데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저도 저는 근데 이제 이 관련돼 가지고 좀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다들 뭐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교육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정말 많이 부족하고 또한 뭐 캠페인도 사실은 뭐 그냥 전기 아끼자 정도의 캠페인이지 어렸을 때부터 불거라 뭐 이런 정도의 캠페인이지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오해도 되게 많고 또 뭐 아시겠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걸로 어떤 팩트보다는 정치성에 의존해가지고 나눠져 있고 그것들이 양극단에서도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특히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치성들 때문에 많은 미스인포메이션들이 나올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생각에는 좀 에너지를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지금 뭐 아까 울진 고민하신 것처럼 그 에너지를 점점 중립적인 방향으로 이제 좀 프레이밍을 해 나가는 것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탄소 이런 것들은 좀 중립적이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중립적이라는 게 뭐 이걸 희석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팩트를 전달함에 있어서 정치성을 좀 배제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미디어 바로보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을 되게 중시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 리터러시에 대한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낮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이 에너지에 관련돼서 이제 좀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MZ G세대나 이런 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시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역 주민 수용성은 저도 이제 막 공부를 하고 논문도 읽고 또 고민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우선은 이익공유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공유에 관련돼서 근데 제가 논문 하나 읽은 것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돈을 얼마큼 지급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나 봐요. 법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인파워먼트 차원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공유의 형태들이 뭐 펀드도 있고 주민들이 직접 이제 뭐 만들어서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좀 해서 에너지 문제는 정말 장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그런 데에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교육도 좀 많이 시키고 교육을 좀 시키는데 뭐 교육이라는 게 딱딱한 교육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시키는데 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에너지 쪽이 돈도 많잖아요.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 소셜 캠페인도 너무 없어. 사실은 뭐 한전에서 뭐 전기 아끼자 정도밖에 없죠. 어떤 특정한 소셜 캠페인이 제가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으로서 생각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가고 돈도 좀 많이 쓰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저는 이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좀 과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중앙 정부에서 뭐 에너지 적정성이라든지 뭐 원전 적정 이런 정책에 의해서 정해가지고 지역 주민, 지역 특정에서 뭐 원전에 대한 것을 뭐 한다든지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했다면 지금은 완전 글로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마리백이라든지 뭐 ESG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이게 글로벌 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 거라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수출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쪽에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똑같은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정부가 해가지고 국책 사업이라는 이제 그 단어로서 했던 부분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역 주민들이 서로가 지역 주민과 우리가 추진하는 어떤 뭐 에너지 기관일 수도 있고 중앙 정부의 부처일 수도 있는데 그쪽하고는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정부가 그냥 정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한 그런 것보다는 현재 에너지 정책은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수출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뭐 연준에서 그냥 뭐한 조정만 해도 바로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제가 이제 뭐 가처분 소득을 줄어드는 뭐 그런 영향을 바로 받는 그런 상황에서 거의 그걸 안 먹는 뭐 그 이상이 되는 에너지 정책을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지역에다 좀 이해나 정보를 좀 제대로 공유했는가라고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어떤 숫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용 해결료가 언제쯤 포화될 것이다. 이 얘기가 2000 몇 년이었다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뭐 기술이 발전해서 이게 압축을 하는 게 늘어났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수시가 떨어지죠. 근데 지금 뭐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뭐 2050년, 40년 계속 나와서 아리백이 나오고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바뀌는 연도수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저는 미스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이제 설명이라든지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걸 그게 디스 인포메이션하고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디스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우리가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좀 더 많은 이제 공유나 이런 걸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부분도 채 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총적인 측면에서 그런 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보태면 그 아까도 미스 인포메이션 얘기도 나왔고 리트러시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오늘 얘기 안 나온 것 중에 왜 보면 공론화 추진위원회랑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원전 추가 하다가 중단된 거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갖다가 몇 년 전에 공론화 추진위원회 했고 교육 문제에 관해서도 그러니까 그게 보통 보면 진행 방식이 1박 2일이나 2박 3일 하는데 해당 지역 주민, 해당 지역에서 사람들 모아서 이거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게 흥미로운 점이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을 토론 과정을 거쳐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과정을 이런 공론화 추진위원회 같은 것도 이런 갈등 문제, 지역 문제, 이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태양광 문제, 재생에너지 문제 도입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의 상당 부분 아까도 좀 울진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개인적인 정치적인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입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흥미롭게 보는 게 퓨 리서치 결과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한국인들이 가장 넘버원으로 생각하는 게 다른 나라는 패밀리, 헬스 이런 거 중심하는데 우리나라는 머티리얼스 웰빙 이게 압도적으로 타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그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한국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저는 문화적인 차이기도 하고 사회문화적 변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런 거죠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그거를 저도 그래서 아까 인퍼먼트랄지 이런 개념을 들으면서 우리나라하고는 사회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다른데 저런 모델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과연 통할까라는 생각이 얼핏 좀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굉장히 우리나라는 또 아까도 잘 말씀하셨는데 집단주의 문화 얘기도 하고 굉장히 하이라키 위계적인 질서가 강한 사회문화 속에서 과연 개인이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나라의 방식이 과연 작동이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동시에 또 리터러시가 더 강화되고 그러니까 교육도 필요한 거고 캠페인도 필요한 거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좀 모두에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굉장히 값싸게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걸 모르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전기세 올린다고 그러면 다 비싸다고만 생각하고 다 반대만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외국과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기료가 킬로와트당 단가가 생산 단가부터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싸게 내는 걸 이 개념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올리는 것도 아직까지 싸게 쓰고 있네. 예를 들어서 그 비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들도 소통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들 지금 우리는 에어컨 당연히 트는 거고 에너지인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단순히 플러그만 뽑고 에너지 절전 이런 캠페인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값싼 에너지를 그러니까 너무나 펑펑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도 좀 나름대로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